바닷물이 30m 높이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인류는 이미 150일째 달의 충돌 궤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죠. 달의 중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지구는 말 그대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달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1년간의 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365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달은 평소처럼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감이 안 오시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니까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일렬로 늘어놓아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거리에 있던 달이 갑자기 지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해변에 가도 파도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치치는 정도였을 테니까요. 달의 중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커피 마시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달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달은 그냥 밤하늘을 밝히는 예쁜 천체가 아닙니다. 지구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유는 중력 때문인데 달은 초속 1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주로 튕겨나가고 싶어 하지만 지구의 강력한 중력이 달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마치 줄에 묶인 공을 빙빙 돌리는 것처럼요. 달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달이 지구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사하라 사막에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고 캐나다에서는 폭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후 패턴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조수 간만 차이도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현재 달이 움직이는 속도라면 실제로는 5일 만에 지구에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주고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일이 지났습니다. 달은 이제 25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어요. 13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한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바다의 조수가 5m 높이까지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뉴욕을 생각해 보세요. 맨해튼의 빌딩 1층이 모두 침수되고 지하철은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마이애미는 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런던의 템스강은 범람해서 도시 곳곳을 삼켜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시작하지만 짐을 챙길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모든 게 혼란에 빠지는 거죠. 해안가에 사는 동물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바다 거북은 알을 낳을 해변을 잃어버리고 펠리컨 같은 새들도 서식지를 잃게 되죠. 더 심각한 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어 오면서 민물 공급원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식수원이 소금물로 변하면서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달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45억 년 전쯤 이야기인데 화성 크기만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충돌로 인해 달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충돌 이후 지구는 완전히 재편됐고 튕겨나간 파편들이 모여서 달이 형성된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폴로 미션 때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달 표면의 암석을 분석했더니 지구의 암석과 구성 성분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건 달과 지구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의 고든 오신스키 박사는 달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는 달 운석을 직접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로 떨어진 운석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지구 암석과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달은 이미 지구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로요. 200일이 지났습니다. 달은 이제 10만 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수가 30m 높이까지 치솟고 있어요. 물이 10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안 근처의 모든 도시가 거주 불가능해졌습니다. 지하철도 기차도 도로도 전부 물에 잠겼어요.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달이 지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조성력입니다.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죠. 만약 달이 없다면 조수간만의 차이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달의 중력이 달을 향한 쪽의 바닷물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반대편에도 물이 불룩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구가 자전하고 달이 공전하면서 두 개의 물 불룩이 생기는데 하나는 달을 향한 쪽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편입니다. 지구가 돌면서 달의 위치가 바뀌고 그에 따라 물도 불룩한 곳이 이동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 현상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수억 년 전 암석을 분석해보면 조수의 흔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이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가까웠거든요. 달은 탄생 직후부터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은 매년 약 4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100년 후에는 하루가 지금보다 2.3m초 정도 길어질 겁니다. 수백만 년 후에는 조수 간만의 차이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달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덴버, 캔거리, 멕시코시티 같은 고지대 도시들이 피난처가 될 거예요. 이 도시들은 해발 1,000m 이상의 위치에서 홍수로부터는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홍수를 피했다고 해서 다른 재난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100일이 남았습니다. 충돌까지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허리케인과 폭풍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날씨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더 무서운 건 화산과 지진입니다. 달의 중력은 바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각에도 엄청난 힘을 가하죠. 달이 가까워질수록 이 힘은 더 강해지고 지구의 멘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결과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태평양의 불의 고리라 불리는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지역에는 지구 전체 화산의 75%가 몰려있고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거든요. 달이 접근하면서 이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홍수를 피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도시를 흔들고 화산이 용암을 뿜어내며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하고 통신망도 끊기고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달의 충돌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구는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2022년에 나사가 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었는데 성공했거든요.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의 궤도를 실제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언젠가 달의 궤도도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로슈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오면 지구의 중력이 달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달이 지구에 충돌하기도 전에 달 자체가 부서져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돌 당일입니다. 달은 이제 18,0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거리가 바로 로슈 한계예요. 이 지점에서 지구의 중력이 달의 자체 중력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달의 지구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이 받는 중력 차이 때문에 달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먼지처럼 작은 입자부터 소행성만한 거대한 바위 덩어리까지 달은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주위를 계속 돌면서 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처럼 땅에 충돌하는 게 아니라 궤도를 도는 파편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리에서 수시로 운석이 떨어져 내리겠지만요. 운석우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돌덩이가 비처럼 떨어지는 거죠. 이 소행성 고리는 태양빛의 일부를 차단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줄어드는 거예요. 식물의 광합성이 방해받고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광합성이 줄어들면 산소 생산도 줄어들죠.
그나마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리 때문에 지구 곳곳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어떤 지역은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해 극도로 추워질 거예요. 지구 전체가 냉각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4억 5천만 년 전에 소행성이 부서져 지구 주위에 고리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8도나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8도 하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전 세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나마 살아남은 인류의 식량 공급마저 끊기는 겁니다. 농작물은 얼어 죽고, 가축도 먹일 게 없고, 바다의 물고기도 생태계 붕괴로 개체수가 급감합니다. 통신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 떠도는 소행성들 때문에 모든 인공위성이 파괴되거든요. GPS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지구를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떠나면 어떨까요? 문제는 이 고리가 장벽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하면 수천 개의 바위 조각들이 우주선을 강타할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우주선이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우주 탐사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류의 대부분은 사망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전멸 수준이죠. 그런데 이건 즉각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후, 100년 후는요? 인류가 다시 재건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모든 파편이 안정적인 궤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요. 처음에는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무작위로 떨어질 거예요. 적도 주변으로 고리가 정렬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운석이 떨어지고, 기후는 불안정하고, 생태계는 혼란 그 자체일 겁니다. 토성처럼 멋진 고리를 갖게 되겠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햇빛은 차단되고, 기후는 극단적으로 변하고, 생태계는 붕괴하고,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거대한 파편이 태양을 가릴 때마다 대기에 엄청난 교란이 생기고, 이는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 벙커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떨어지는 운석을 피하고 추위를 견디고 식량을 최소한으로 배급받으며 버티는 거죠. 1km급 소행성이 떨어지면 벙커도 소용없겠지만 그나마 작은 파편들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벙커에서 유튜브를 보고 맥주를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인류의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 5명만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가족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생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통 없이 순식간에 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년 동안 달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싶으신가요? 달이 부서진 후 고리가 생긴 지구에서 문명을 재건하는 고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달은 매년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구의 중력이 달을 안정적인 궤도에 묶어두고 있거든요. 달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지구로 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 주위에 소행성 고리가 생기는 건 멋있긴 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처럼 바다가 있고 화산 활동이 적은 지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비슷한 시나리오가 또 있지 않을까? 만약 달 대신 화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은 달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럼 피해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바쁜 세상에 만약에 시리즈로 잠깐 쉬어가세요. 상상은 재밌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